다들 반갑습니다. 제가 작업실에 그림 관련 재료가 너무 많아요. 사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쇼핑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최근에 그냥 호기심에 여기저기 둘러다니면서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 좀 사봤는데, 보시고 여러분들 혹시 도움 될 만한 거 있으면은 구입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샀던 거는 이거 다들 아시죠? 쿠레타케 붓펜입니다. 검은색. 이렇게 제일 얇은 거랑 이게 중간 굵기일 거예요. 제일 두꺼운 거는 초록색인가? 초록색이 요겁니다. 이게 제일 두꺼운 거고, 이게 한 이 정도 되고요. 이게 이 정도 되고, 이게 검은색 뚜껑이고,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혹시 구입하시는 분들. 그리고 노란색 뚜껑이 얘인데, 얘는 요 정도. 여기 잉크가 아직 안 묻어서 그런데 요 정도 굵기 차이가 납니다.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딱 힘줘서 쓰면은 두께 차이가 확실히 나요. 요만큼. 얘는 사실 잘 안 쓰게 됩니다. 실제 캘리 하시는 분들은 얘가 너무 작아가지고 자주 안 쓴다고 하는데, 요번에 좀 생각하고 있는 컨텐츠가 있어가지고 일부러 작은 거 하나 샀고, 얘를 제일 많이 써요. 검은색. 그래서 그냥 일반 엽서 사이즈 정도의 캘리 하실 분들은 검은색 뚜껑 사시면은 무난할 겁니다. 그리고 뭐 가격이 별로 안 하니까 초록색도 하나 사주면은 약간 힘있고 두꺼운 글씨 있을 때 좋죠. 그리고 이렇게 리필, 위에 리필하는 게 좀 싸길래 5개들이 세트를 샀는데, 사실 이 분모가 생각보다 빨리 닳거든요. 쓰다 보면 금방 끝이 해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 새로 산 것도 예전 거 비하면 분모가 이렇게까지 닳아버립니다. 보이시겠지만 끝이 뭉뚱하고 얘는 뾰족하죠. 그쵸? 이런 차이가 좀 있는데, 그래서 5개를 다 쓰기 전에 아마 이 분모가 나갈 것 같아요. 근데 리필 뭐 할인하길래 일부러 세트로 이렇게 사봤습니다. 이거 사면서 펜촉도 몇 개를 샀는데, 요 얇은 황동, 얘 이름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신기해 보여서 샀습니다. 얘 하나 샀고, 그리고 니코지도 하나 더 주문했고, 얘도 스테너도 하나 더 샀습니다. 새로 쓰고 있던 게 너무 닳아가지고 얇은 헤어라인이 두껍게 나오길래 새로 이렇게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TMI였고요. 쿠레타케 이렇게 주문을 했다. 그래서 이제 한글 캘리도 하다가 말았는데 다시 한번 사부작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 왜 남의 나라 글씨만 쓰느냐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글씨도 좀 연습을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에 한번 주문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샀던 것 중에, 그 다음에 얘는 배송비 맞추려고 구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화방은 배송비 한계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5만원 넘어가도 배송비가 붙길래 괜히 샀다 싶지만, 어쨌든 라이너 많이 쓰니까, 이거 피그먼트 라이너 제가 종종 쓰던 거, 가격 똑같아요. 근데 100주년 기념 한정판이라고 검은색 바디가 금장, 색깔이 좀 예뻐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성능이나 이런 거 다 똑같아요. 다만 원래 있던 제 피그먼트 라이너하고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 미리 꺼내놓는 건데, 원래 있던 피그먼트 라이너랑 한번 비교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디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바디가 아이보리색에 은색 클립인데 그냥 그래요. 근데 검은색에 금색 클립이 예뻐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안 사려고 하다가 밑에 설명란에 뭐라 적혀있냐면은 이 생산했던 게 소진되면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 라고 되어 있길래, 뭐 한정판 아닌 한정판처럼 보여가지고 한번 그냥 사봤습니다. 뭐 이런 건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얘는 이제 제가 예전에 선물 받았던 몰토우 그 라이너에서 나온 크롬 은색인데 아주 빛깔이 영롱한 은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한번 사봤는데, 발색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야, 이 뚜껑 부분에 이렇게 딱 막아놨네. 미리 뜯지 말라고. 그쵸? 뜯으면 반품이 안 된다. 뭐 이런 뜻이겠죠? 끝에 펜촉이 딱딱한 거 샀는데, 이거보다 더 두꺼운 펜촉도 많이 있었는데 가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냥 하나만 재미삼아 한번 사봤습니다. 검은색 종이에 발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나온다. 이야. 이거 불을 하나 꺼서 보여드릴까요? 야, 이거 완전히 저거 진짜 번쩍번쩍 하는데? 보이죠? 아니, 은색. 그냥 실버가 아니고 얘는 크롬이에요, 크롬. 완전 금색 코팅, 은색 코팅이 되는 느낌으로. 와우. 거울처럼 보입니다, 완전. 괜찮네요. 이걸로 이 크롬 펜으로 영문 캘리를 되게 예쁘게 진하게 써가지고 밑에 막 그림자 놓고 하는 그런 영상을 봤었는데, 그런 느낌으로. 이야, 잘 샀네. 그리고 이 펜촉이 이렇게 앞에 그 펠트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 이것도, 이 제품도, 이거 위에 제품들은, 이거 위에 팁 두께가 두꺼운 것들은 다 펠트예요. 펠트는 조금 두께 조절도 힘들고, 그리고 펜촉이 빨리 굳어버려요, 관리를 잘못하면. 근데 얘는 그때 그냥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로 잉크가 흘러나와서 써지는 거라 가지고, 사실 이런 형식의 펜들은 두께가 되게 두껍게 써지는 편인데, 얘는 그런 거 치고는 원래 원료 잉크가 되게 뭐랄까 묽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얇게 잘 나오는 편이네요. 정작 쓸 때는 잉크 부족으로 잘 안 나옴.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한번 사봤는데 어때요? 이런 식으로 하얀색으로 보이죠? 거울입니다, 거울. 야, 빛을 반사해가지고 이렇게 보입니다. 빛을 가려도 위에서 떨어지는 빛 때문에. 이런 크롬펜인데, 근데 이게 종이에 뿐만 아니라 뭐 플라스틱이나 사기 그릇 이런 데 잘 써진대요. 그래가지고 그릇이나 아니면 뭐 프라모델 이런 데서 칠할 때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냥 몰토우 크롬 마카, 리퀴드 크롬 마카를 한번 사봤는데, 요거는 잘 산 것 같네요. 호기심에 주문했는데 나름 성공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뭐 이건 다들 잘 아시는 이거 이름 뭐더라? 이거 전문 이름 뭐였죠? 이거 까먹었어. 이거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요거. 이게 있었는데, 이게 그때 좀 비싸게 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밖에 안 샀는데, 찰필. 근데 얘는 이제 종류 사이즈별로 이렇게 있고, 이렇게 4개 들어있고, 그리고 찰필 가는 것까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4,000원인가 5,000원인가? 저렴하게 느껴져가지고 한번 주문해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요걸 딱 뜯어주면은, 이게 샌드페이퍼, 일명 사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연필 작업을 한 다음에 이렇게 너무 시큼해지면 나중에 더 이상 이게 번지기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갈아가지고 시커먼 부분을 갈아내는 거죠. 그죠? 갈아내가지고 다시 깨끗한 촉으로 그 인물화 같은 거 그릴 때 번지게 해가지고 섬세한 표현을 할 때 쓰는 겁니다. 일반 종이를 우리가 똘똘 말아가지고 이 정도 밀도를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손가락에 휴지를 감아서 문지른다는 거 하는데, 세밀한 작업할 때는 이런 게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앞쪽을 갈아가지고 약간 뭉퉁하게 해가지고 부드러운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가루가 좀 떨어지는데, 여기 시커멓게 다 묻으면 또 한 장을 떼가지고 다음 장을 또 쓰고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둔, 이렇게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색연필 말고 연필화, 그리고 오일 파스텔 할 때도 이거 쓰잖아요. 근데 오일 파스텔은 이렇게 갈면은 다 베릴 것 같은데, 그래서 오일 파스텔 쓰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걸로 블렌딩을 했다 하면은 칼로 갈아요. 칼도 이게 갈리거든요. 제가 지금 옆에 칼이 없어갖고 못 보여드리는데, 이게 날카로운 칼로 깎으면 깎여요, 이것도. 그래서 오일 파스텔 같은 경우는 여기 갈면은 사실 너무 이렇게 막 떡지고 그냥 칼로 깎아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일 파스텔, 연필, 뭐 콩테, 뭐 그런 종류들, 번지기를 주로 하는 미술 재료를 쓸 때는 이게 있으면 좋죠. 보통 면봉으로도 많이 하는데 약간 세밀한 작업할 때는 있으면 좋습니다. 자, 여튼 요런 찰필도 한번 저렴한 느낌이 들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다음에 이제 종이. 캔손에서 이번에 황목, 중목, 세목. 뭐가 황목이고, 이게 황목이고, 이게 중목이고, 이게 세목이네요. 이렇게 종류별로 한번 사봤습니다. 300g짜리
엽서 사이즈로 해가지고 어떤가 싶어서 한번 사봤는데, 요 종이감은 제가 또 수채화 한번 하면서 또 다른 것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가지고 뭐가 좋다 아니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써보니까 전에 거랑 비교해서 어떻더라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한번 써보고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스케치 용도로 그냥 더 저렴하게 막 쓸 용도로 한번 사봤습니다. 캔손, 이것도 캔손 제품인데 거의 캔손밖에 없네, 그죠? 요거도 한번 수채화나 색연필화 또는 연필을 할 때 오일 파스텔 이런 거 할 때 쓰려고 산 거니까, 종이류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기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음에 수채화나 오일 파스텔, 연필화 등 작업할 때 한 장씩 꺼내가지고 비교해서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후기를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전문가분들이 써놓은 후기를 보니까 관심이 갔는데, 저한테 워낙 수채용지가 많아서 따로 안 샀다가 이번에 한번 그냥 사봤어요. 색깔도 되게 예쁘지 않나요? 이 빨간색이 세목이고 맨질맨질한 거고, 그리고 핫프레스가 노란색이 중목, 파란색이 황목, 아주 거친 종인데,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예전에 제가 썼던 거랑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어차피 같은 회사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기서 또 구입했던 게, 이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구입을 많이 했던 거였어요. 인스타그램에 그린 화방이라는 그 화방을 운영하시는 분의 그 피드에 어느 날 이게 올라왔길래, 독일에서 세필 제조 회사로 유명한 독일 회사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한정 판매 하신다 하시길래 이번에 다 팔리면 더 이상 안 들여오시겠대.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사봤는데, 한번 까가지고, 제가 세필 작업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앞서 말했다시피 생각하고 있는 컨텐츠가 있어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려 볼까요? 얘가 15호인가 그래. 0.15인가 더 두꺼운 거고, 얘가 제일 얇은 거예요. 자,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우리 별나라님한테 선물 받았던 세필, 이거 근데 이것도 엄청 세필이거든요. 근데 더 얇네요. 그리고 보통 이런 세필들 인조모 특징이 물을 되게 적게 머금어가지고 쓰다 보면은 계속 물감을 많이 찍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데, 이게 인조모이면서도 천연모처럼 물을 많이 머금는다 라는 특징이 있길래 한번 사봤는데, 요거는 이제 방송 끝부분에 제가 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틴토레또 세필. 틴토레또 세필은 굉장히 두꺼운 편이죠. 이건 화홍 세필이고 차이가 많이 나죠. 엄청 얇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쓴다 하시더라고요. 두 개는 그 예시 사진에도 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인형 눈 막 세필로 칠하는 거 보여줬던데, 이렇게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바디가 약간 두꺼워서 오래 작업해도 손이 덜 피곤하다, 그런 장점이 있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꺾여 있어가지고 작업할 때 내 작업 시선을 가리지 않아가서 좀 더 편하다. 실제로 이렇게 보면 작업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꺾여 있으니까. 그래서 꺾여 있다라는 게 좀 신기해서 처음에 이걸 사려고 들어갔다가 이것도 같이 산 거였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꺾여 있는 게 좀 뭔가 특별한 가공을 해가지고 꺾이게 디자인을 했구나 싶었는데, 막상 사보니까 그냥 일반 이거를 그냥 벤치로 꺾은 거랑 크게 뭐 다름도 없이 꺾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근데 가격은 똑같아요. 꺾여 있다 더 비싼 건 아닙니다. 그렇긴 한데, 꺾여 있다길래 이게 저는 예쁘게 꺾여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벤치로 확 꺾어놓은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작업할 때 꺾어서 쓴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꺾여 있으면은 실제로 세밀한 작업을 할 때 되게 편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로 제가 조금 있다가 방송 끝부분에 한번 세밀한 펜으로 얼마나 세밀한 작업이 가능하고 물을 얼마나 잘 머금고 기존 세필과 비교해서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었는지는 제가 방송 끝부분에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170에 5가 아까 좀 더 두꺼운 거였고요. 그 얇은 게 175에 5인데 사이즈는 뭐 거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네요. 그냥 하나만 사도 됐을 뻔했는데 호기심에 두 개를 구입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립다 공방 기억나실 거예요. 그립다 공방에서 노트 표지가 좀 더러워진 거, 그러니까 반품됐거나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표지가 상했던 제품들을 30%에서 50% 할인한다길래, 그립다 공방 노트 좋거든요. 일단 이거 쓴 거 보여드리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요거예요. 이렇게 링 재본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종이가 두꺼워가지고 만년필
앞뒤로 절대 안 비쳐요. 아무리 잉크를 두껍게 써도 앞뒤로 절대 안 비치는 두꺼운 종입니다. 200g이고, 그리고 그 만년필을 쓸 때 사각거리는 스플릿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이 중에 하나여서 앞으로 많이 쓸 것 같아가지고, 이 사이즈로 하나 더 사야지. 이 사이즈가 30%인가 할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했는데 제가 주문을 잘못했습니다. 잘못해가지고 짧은 게 왔어요. 나 이거 큰 거 주문했다 생각했었는데 짧은 게 오길래 배송 잘못하셨나고 다시 보니까 제가 노트 체크를 잘못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 짧은 걸로 이렇게 예쁘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가로로 쓰게 해가지고 한 장 한 장만 쓰면은 네, 정신승리. 근데 B급 노트라고 돼 있는데 B급 치고는 거의 뭐 A급인데요. 뭐가 B급이라는 거지? 도대체 이걸 왜 반품한 거야 사람들은? 가로로 쓰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가로로 이렇게 필기체 쫙 가운데 명언 쓰기 이러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냥 큰 거 사서 잘랐으면 되는데. 여튼 이거 하나 때문에 그리다 공방 들어갔다가 여기도 3만원 이상 무료 배송돼 있길래 이것저것 주워 담았습니다. 주워 담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저 모으는 종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또 팔더라고요. 제본이 안 돼 있고 낱장으로 이것도 2개 샀습니다. 낱장으로 돼 있으면 아무래도 제가 방송할 때는 저 링을 뜯어서 커팅해서 이렇게 쓸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커팅이 돼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낱장으로 이렇게 잘리는 게 더 저렴하길래 요거도 이렇게 2권 사봤어요. 똑같은 재질의 똑같은 모는 종인데 링 제본이 안 돼 있을 뿐입니다. 자, 요렇게 원고지도 똑같아요. 그리타 공방의 그 질 좋은 종이로 만든 원고지 인쇄인데 제본이 없어요. 제가 또 원고지 좋아하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한 장 한 장 꺼내가지고 정성 들여가지고 뒷펜 잉크로 글 쓰게 하면은 또 이 종이 특징이 테를 예쁘게 만드는 종이 중에 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요것도 원고지로 이렇게 2권 사봤습니다. 요거는 또 제가 또 글쓰기 이런 거 할 때 컨텐츠 할 때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게 저는 대박이라고 생각하고 주문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 요 잉크 칼라 차트 스티커가 이렇게 4종이 있더라고요. 자, 처음에는 요거 20mm 라운드 커팅입니다. 20mm 라운드 커팅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요 라인이 살짝 보이시나? 이렇게 보면은 저 커팅이 돼 있죠? 이렇게 떼져요. 이게 하나의 스티커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아까 제가 그리타 공방 종이 마음에 든다 했잖아요. 그리타 공방의 그 종이 그대로예요. 200g. 잉크를 잘 받아들이는. 그리고 이렇게 두껍게 스티커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동그란 그런 면에 붙이면은 좀 뜰 거예요. 평면에 붙이는 용도고, 그리고 이 잉크 차트 만들 때 쓰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원래 쓰던 잉크 차트 같은 그런 어떤 앨범 같은 게 있으면은 거기 이거를 하나씩 붙여가지고 잉크 발색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살짝 보여드릴까요, 제가? 제가 그리고 요번에 선물 받은 구독자분이 선물로 주신 다크 라일락하고 네온 코랄, 요즘에 네온 코랄색이 정말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 요거를 한번 살짝 발색을 해가지고 잉크 차트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발려줍니다. 와우. 자, 이렇게 전체를 다 발라도 되고요. 좀 느낌있게 하시려면은 반만 칠하고 반에는 잉크 이름을 적는다던가 그러면 되게 예쁘겠죠. 얇게 만들어도 되는데 왜 두껍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밀크지 정도의 두께나 표면 처리를 한 다음에 밀크지 정도의 얇기에서 스티커를 만들면 더 잘 붙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주의사항에 보면은 곡면에 붙이지 말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되도록 종이에 붙이는 용도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크라일락 살짝 한번 찍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위에만 하나 긋고 물 묻혀서 번지게 하고 이렇게 한번 해서 한번 굳혀서 또 보여드릴게요. 말려서 잉크 차트 보여드리면서 그 구독자분한테 선물 받은 요거도 한번 자랑을 해봤습니다. 잉크 색깔 되게 예쁘지 않나요? 두 개 다 라미 제품이래요. 2014, 2016 되는 걸 봐서 이때 출시된 건가? 아마 한정판 잉크인가? 잘 모르겠는데 소분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작은 병을 쓰다 보면은 떨어뜨리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흘리지 말라고 이렇게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밑에 자석을 붙여가지고, 아주 두꺼운 고무 자석을 붙여가지고 탁, 그래서 뚜껑을 열어도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올려놓고 제가 잉크를 찍어서 작업하니까
되게 편했어요. 되게 아이디어이지 않나요? 그 밑에 자석을 붙여가지고 딱 붙어 있습니다. 대신 자석 그 철이 아닌 부분에 올리면 안 붙겠죠. 작은 소분 잉크병을 쓰면은 잉크의 그 오염을 줄일 수 있고, 그쵸? 또 마르는 걸 조금 막을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잉크 촉을 찍을 때 너무 이게 얕아가지고 펜촉이 깊숙이 안 들어가요. 이 같은 것도 보면은 다 집어 넣어야 이 정도 잉크가 겨우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제가 찍을 때는 얘를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보이죠? 기울여서 펜촉 끝을 이렇게 다 긁어내듯이 담가서 찍어내서 쓰는 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분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펜촉이 깊이까지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잉크가 별로 안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안 찍힐 것 같아요. 잉크가. 이 펜촉으로 잉크를 찍어 쓰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이상 떨어지면은 또 잉크를 채워가지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소분 잉크를 쓰게 되면은. 그런 단점 빼고는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하고 더불어 제가 보여드릴 것들은, 요거도 이번에 제가 구독자분이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소분병, 여기 12병 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물감 섞어서 제가 좋아하는 색 만들었고요. 자, 이거는 제가 잉크 담아봤어요. 이런 식으로 담아가지고 하나씩.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분해가지고 잉크 펜촉이 병에 딱 닿아요. 찍으려고 하면은 바닥에 딱 닿아버려요. 그래서 약간 기울여가지고 찍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울여서 찍으면 돼요. 그리고 툭 쳐도 흘리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것도 같이 선물을 받았는데, 저번에 한번 제가 썸네일로 한번 보셨죠? 이렇게 펜촉을 여기 뒷펜 쓰다 보면은 쓰다가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탁 내려놓으면 잉크가 떨어진다거나 막 종이 베링을 하는데, 이렇게 탁 올려두면은 흘러내릴 염려 없이 닿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고정하기 좋은 펜 거치대하고 지금 쓰고 있는 잉크 이렇게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소분 잉크병이 요거 말고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잉크를 종류별로 싹 담아놓고 쓰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병 귀엽지 않나요? 근데 단점은, 또 한 가지 단점은, 위에 나무 무늬가 너무 예쁜데 실제 나무 뚜껑은 아니에요. 나무 필름이 붙어있는 플라스틱 뚜껑이라는 점. 예. 뭐 단점이라고 할 건 없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잉크, 소분 잉크병이 있으면 대부분 어디에 쓰냐면은, 잉크를 소분해서 쓰는 분도 있지만 더 많이 사용하는 거는 본인이 좋아하는 색을 만드는 거예요. 물감이나 주로 과슈가 좋아요. 과슈에 물을 섞어가지고 적절한 농도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색을 쓰는 거죠. 핑크색, 뭐 하늘색, 저는 이런 색을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이제 과슈로 물감을 잘 섞어두면은 색이 잘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잠깐 하루만 놔둬도 색이 분해가 됩니다. 분리가 돼요. 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분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섞어야 되는데 그냥 흔들어서 잘 섞이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바닷가 간 김에 조그만 조약돌을 주워 와가지고 아주 손톱만한 거 하나씩 넣어놨습니다. 얘도 그렇고. 그러면 아무래도 더 잘 섞이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제가 또 좋아하는 핑크색하고 몇 개 더 만들 겁니다. 일단 테스트로 만들어 봤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엽게 사진 찍기도 되게 예쁘지 않나요? 요거 선물 받은 거 이렇게 또 한번 보여드리고, 자, 말씀드리는 가운데 얘가 다 말랐나? 약간 덜 말랐네. 아무튼 덜 말랐는데 뚜껑의 사이즈가 맞으려나? 아, 딱 맞네. 이렇게 뚜껑에 붙여가지고 잉크 발색한 걸 해도 되겠다. 그쵸? 지금 붙이면 안 되니까 이것도 같은 경우도 그쵸? 되게 예쁘지 않나? 이래서 뭐 잉크 발색 차트로 써도 되지만, 이걸로 뭐 다이어리 꾸미거나 아니면 저 봉투 꾸미기 할 때 써가지고 붙이면 좋을 것 같네요. 요게 제가 보여드렸던 20mm 라운드 커팅이고,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25mm 라운드, 좀 더 큰 라운드입니다. 또 얘는 정사각형 25mm 정사각형 모양 커팅이고, 얘가 좀 특별한데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로를 길쭉한 모양이에요. 사실 이게 마음에 들어서 이것만 사려고 하다가 기왕 사는 김에 다 사보자 해가지고 쭉 주문을 하게 됐는데, 요거는 제가 그립다 공방 잉크 중에 펄이 있는 별빛이 날인 언덕, 얘 발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잘 섞어줘야 되죠.
너무 잉크 너무 많이 찍었는데. 세 개 정도 만들고 뒤에는 살짝 번지기. 자, 이제 라인이 보이죠? 이렇게 커팅되어 있어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잉크 발색을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잉크 이름 적는 거죠. 별빛이 날이 눈다. 그리고 뭐 몇 월 며칠 구매 해가지고 잉크 차트 만들 때 딱 붙여놓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립다 공방이 잉크나 이런 노트 전문 그 제조를 하다 보니까 요것도 같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요거 마르는 동안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따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잉크를 지금 이렇게 나왔다고 신제품을 이제 소개한다고 한 장을 주셨는데 요게 아니라 이 지금 이 잉크를 발색했잖아요. 발색 안 된 이 맨종이도 팔아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그립다 공방 로고가 적혀있고 이 종이도 100장 단위로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잉크병 인쇄되어 있는데 내가 사용할 잉크를 색을 칠하는 거예요. 발색을 한 다음에 여기 뭐 라미, 그래서 뭐 핑크 코랄 밑에 적는 거죠. 몇 월 며칠 구입. 그래서 이거를 우리 명함 수집하는 그런 책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이거를 꽂아가지고 잉크 집에 되게 많으신 분들은 이걸로 싹 정리를 해둬도 한눈에 딱 보기 좋을 것 같아요. 회사별로 그리고 색깔별로 구분해가지고 날짜별로. 그래서 카드를 꺼내서 실제로 종이에 이 정도 빛깔이 나는구나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 와중에도 좀 마르고 있네요. 여기 말씀처럼 이게 좀 간격이 좀 더 좁았으면 좋았을 법했다 싶었는데 또 그렇게 하면은 발색을 할 때 아래색이 섞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간격을 준 것 같아요. 가운데 조금 이런 남는 건 아까운데 이런 건 제가 나중에 잘 찢어가지고 여러분 본고할 때 잘 쓰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에도 이렇게 쭉 잘라가지고 쓰면 되고 그렇죠? 아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아까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반 물감으로 하면은 조금 안 좋은 점이 이게 수채화 전용지가 아니다 보니까 물감으로 먼저 이렇게 한번 밑색을 딱 칠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종이가 한번 일어나요. 마르면서. 그 위에 잉크를 쓰면은 이 종이의 질이 변해가지고 확 번져버리더라고요. 근데 잉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르고 난 다음에 쓰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이거 좀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반짝반짝 지금 폴더 있어가지고 다 완벽하게 마르면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거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커팅이 잘 안 보이는데 커팅이 되어 있습니다. 사각형 스퀘어로. 그래서 이 제가 4종류를 다 샀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잉크 발색을 하기도 하고 만약에 뭐 다이어리를 꾸미거나 그런 용도로 쓴다 하면은 저 같으면 원형 있잖아요. 두꺼운 거. 원형 25mm 요걸 살 것 같아요. 25mm 원형. 요게 좀 활용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20mm를 사가지고 잉크병 병뚜껑에 소분한 병뚜껑에 붙여가지고 관리를 한다던가 뭐 그러면 또 좋을 것 같네요. 근데 뭐랄까 잉크에 대한 진심이 없다면은 굳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것저것 활용할 게 많아 보여가지고 구입을 한 거고 일반적으로 집에서 그냥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명함 차라리 명함이나 사가지고 색깔별로 종류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겠네요. 그림 펜으로 그림 그려가지고 뭐 꾸며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얘는 좀 더 말라야 되니까 일단 잠깐 두고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것도 선물이 온 건데 월넛 잉크라고 합니다. 티스푼 분량의 분말을 미지근한 물에 넣고 녹여주면은 월넛 잉크색이 된대요. 그래서 이런 색입니다. 자연적인 발색처럼 보이지 않나요? 실제로 이거 뭐 저거를 나무를 태워서 갈아서 뭐 만들었다던가 아무튼 이거를 이제 직접 가루를 넣어서 만드는 거래요. 지금 주신 거는 티스푼 이게 2개 분량이래요. 근데 되게 많아 보이는데? 많아 보이는데 티스푼 2개 분량이고 너무 많이 만들어 장기간 보관할 경우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병이나 물 같은 게 오염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색을 하려고 공면도 같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공면도. 여기에 잉크를 조금만 만들 거예요. 어차피 이거 한 병 써도 다 못 쓰거든요. 제가 얘는 한번 제가 알코올로 한번 소독을 했어요. 혹시나 해서 소독하고 물도 제가 집에서 끓여서 왔습니다. 한번 끓인 물을 넣으면은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가루를 조금만 넣고 물 조절을 해가지고 농도를 조절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천연. 자, 티스푼이 뭐야? 한 이 정도만 넣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한 스푼만 더 넣을까?
저는 잉크가 살짝 묽은 게 좋더라고요. 너무 진하면은 잉크를 많이 찍으면은 그냥 종이에 검은색으로 보여요. 특히 이런 갈색은 더더욱 검은색으로 보이는데, 여기 물을 좀 많이 타가지고 갈색 느낌이 확 번지게 보이게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가지고 물을 좀 많이 타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녹여야 된다는데 뭐 어떻게든 녹지 않을까요? 아, 증류수요? 그냥 뭐 끓인 물 정도면 충분하죠 뭐. 이 정도 해놓고 한번 흔들어서 섞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그쵸, 덩어리가 살짝 보이네요. 덩어리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이런 덩어리도 살짝 보이죠? 등에 붙어있는. 뭐 뒷펜에 콕 찍어가지고. 너무 묽은가? 수분감이 좀 많이 보이는데 어차피 그립다 공방 노트에 거의 다 쓸 예정이니까 이걸 한번 써볼게요. 여기 빈 공간에 한번 써볼게요. 이 정도 물기면 제가 원하는, 제가 실제로 그냥 병잉크에 들어있는 잉크들도 물을 좀 더 타서 쓰는 편이거든요. 작은 소분병에 옮긴 다음에 물을 한 2번 정도 더 이렇게 보충을 해가지고 약간 묽게 쓰는 편인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좀 물이 살짝 더 있는 느낌인데 갈색이 더 잘 보이지 않나요? 여기서 만약에 더 걸쭉하게 되면은 너무 진한 갈색이 돼가지고 검은색이랑 별로 구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다 말랐는데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확실히 잉크를 적신 다음에 그 위에 글을 쓰니까 원래 굵기가 나오네요. 물감을 적시니까 이 뒷펜을 쓰니까 확 번져버리더라고요. 이런 느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의 갈색 잉크네요. 살짝 조금 더 진해도 될 것 같아요. 마르니까 조금 묽어 보이기는 하네요. 가루를 한 번만 더 넣고 한 번 더 넣고 물을 좀 더 넣어야 되겠다. 이거 왠지 자주 쓸 것 같으니까. 이게 그리고 천연재료 그냥 그 어떤 그거를 갈아서 만든 게 아니라 이 잉크를 만들어요. 일단 만들고 그거를 이제 수분기를 싹 빼가지고 덩어리지게 해서 갈아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물을 조금 더 넣어야 되겠죠? 저 가루를 많이 보충했으니까 이 정도만 더 넣고 잘 섞어서 한번 이걸로 또 글 쓰는 방송을 한번
이렇게 하니까 태가 이렇게 보이면서 예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 부분 태가 생기면서 보이죠? 이거 살짝 묽어 보이긴 한다. 예. 요거 제가 몇 번 테스트를 더 해가지고 최적의 제가 원하는 물기를 만들어가지고 농도를 요걸로 한번 또 글 쓰는 영상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선물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특별한 잉크라 가지고 더 조심해서 오래오래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 대충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요거 세필로 얼만큼 물을 잘 머금고 예쁘게 써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비스듬하게 붙이고 여기 한번 세필로 휘어진 세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우표용지가 엄청 커 보이네요. 이 세필로 그림을 그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너무 광활해 보인다. 야, 이 우표용지 한 절반 정도 돼야지 뭔가 그릴 맛이 날 것 같은데. 그리고 일반 세필보다 물 머금이 더 좋다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세필로 그림을 많이 안 그려봐가지고. 근데 붓이 굉장히 부드럽네요. 이게 인조모인데, 마치 천연모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천연모 세필들이 또 약간 길어요, 길이가. 근데 얘는 길이가 짧으면서 단모이면서도 물을 제법 머금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고 텐션이 느껴지고 이런 느낌으로 근데 되게 세밀하게 그리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 정도 세필은 사실 좀 필요 없죠. 진짜 특수하게 일반 우리 엽서용지 사이즈만 돼도 이런 세필을 쓸 일은 없습니다. 되게 막 진짜 정밀한 세밀하게 그리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주로 프라모델이나 아니면 뭐 저기 인형 만들기 인형 눈 만드시는 분들 특히 요걸로 많이 쓴다고 하는데 특수용도 같아요. 일반 수채화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전혀 눈독 들일 필요가 없는 그런 붓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쓰는 거 보여드리고 있지만 진짜 물 묻으니까 더 뭐가 모이면서 더 얇아 보이네요. 그쵸? 꺾이니까 그릴 때 편하네요. 좋네요. 꺾인 거 한번 써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한 건데 잘 주문한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 보기에도 좀 더 편하지 않나요? 우리 지금 옆에서 봐서 그런데 수직으로 볼 때 만약에 제가 이렇게 수직 화면으로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확대를 해서 예전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확대해서 보여드렸는데 일반 붓을 쓰면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얘를 쓴다면은 그나마 꺾여 있으니까 카메라 피해서 붓만 살짝 들어가는 거죠. 손을 피해가지고. 유튜버용이구만, 유튜버용. 일반인들은 거의, 근데 세밀한 작업 하시는 분들은 돋보기 끼고 이렇게 볼 때, 자기 손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꺾여 있는 거. 녹색으로.
말 그대로 극세필입니다. 이 극세필이 필요한 분이 아니면은 굳이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 이거 물 먹음이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봐야 세필이니까 한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 다른 세필에 비해서는 조금 더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더 써봐야 알겠지만 야, 이 붓끝이 너무 얇으니까 눈으로는 안 보이고 카메라 보고 그림을 그려야 되네. 실제로 이거 세밀한 작업 하시는 분들은 돋보기 끼고 그렇게 작업을 하시니까 종이 너무 큰 거 골랐다. 아, 진짜. 이 세필 하려면 이 종이에 한 4분의 1 돼야 되겠네. 너무 큰 종이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작은 붓으로 힘드네요. 그 정도로 얇네, 이게 세필이. 사도받은 물감에 회색 꺼내서. 그러니까 특수 용도야. 정말 특수 용도. 정말 특수한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야, 이 그림만 봐서 내가 뭐 그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 화면을 보고 정확히 붓위치를 추적을 해야지. 얇은 선. 건담 하시는 분들 먹선 긋기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그래서 빨간색으로 자, 확대해서. 와, 이거는 제 카메라 안 보면은 이 붓끝이 여러분 보이시죠? 엄청 뾰족하게 모여가지고 정말 정밀한 작업. 여기 하이라이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많다. 하이라이트 하나 만들어주고. 카메라 보고 칠하니까 좀 힘드네. 그 다음에 헹궈내고 대충 파란색을 야, 안 보여. 카메라 보고 하려니까 손 떨려서 대충 펴렸네. 그래서 지금은 작은 그림 특징은 대충 그려도 있어 보인다. 작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여기 절벽이야. 여기도 절벽이야.
세피는 어지간하면 물을 안 닦아내는데 물을 한 번씩 닦아내면서 작업을 해야 돼. 대충 이렇게 한번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게 175호고요. 왼쪽에 금방 쓴 게 175호고 옆에 게 170호예요. 170호가 약간 더 두껍죠. 근데 세필이 정말 가공을 잘했네요. 끝부분에 붓이 정확하게 뾰족하게 모여가지고 작업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단 너무너무너무 세필이기 때문에 정말 세밀한 작업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라면은 이거는 진짜 TM 투머치입니다. TMS 투머치 사이즈. 거의 구분이 안 되죠. 이 두께가 있대요. 거기 마이크로 단위로 이렇게 적어놨던데 궁금해서 얼만큼 차이 나는가 싶어서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뭐 유튜브 영상 촬영용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컨텐츠에 부합하는 사이즈네요. 그래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뭐 이거 스티커를 떼서 붙였을 때 어떤 느낌인지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으니까 이 스티커를 떼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탁 떨어지죠. 종이 되게 잘 붙어요. 두껍게. 얘는 좀 더 말라야 될 것 같은데 반짝반짝 퍼링크 이런 스티커가 되는 거죠. 두께가 있는 뭐 동그란 거는 딱 붙는 이런 느낌의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그 사이즈 다들 한 번씩 보여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다 뜯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얘는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제법 사이즈가 있죠. 얘는 이 정도 스티커 사이즈. 두께가 200g이에요. 이게 일반 스티커에 비하면 엄청 두껍습니다. 그리고 25mm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두께가 두꺼워가지고 좀 느낌이 색달라요. 스티커 붙이면 보통 얇아가지고 별 표가 안 나는데 이런 질감이 되게 좋네요. 그리고 얇은 거는 그냥 이걸 떼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좋네요. 그쵸. 겹붙인 노란 거죠. 이 용도로 샀습니다. 그쵸. 이 분무 꺾일 것 같죠. 얘는 빼서 보관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도 뭐 단점이란 단점이네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구입한 것들 쭉 한번 보여드렸는데, 저는 유튜브 하는 입장에서 이것저것 그냥 한번 다 사봤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될 만한 거 있다 싶으시면은 뭐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구입하실 때 후기에 송구림 채널 보고 구입한다 정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가지 제가 보여드렸는데 요런 것들 활용해가지고 다 그냥 제가 뭐 생각이 있으니까 산 거니까 제 영상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안녕.